지수상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소폭 더 늘어났네요. 291억 원가량의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화학 섹터에 대해서는 팔고 있지만 지금 IT 쪽에 매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강하게 사는 모습이 외국인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NC소프트나 네이버 쪽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 그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소폭 매도로 현재는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매수로 전환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특징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허 의원님, 변화 상황들 특징적인 점들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동부 CNI라든지 이런 쪽들 호가가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네요. CNI가 지금 한 12%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현대미포 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PC선 수주 있었고요. 현대중공업도 역시 한 7억 달러 정도, 한 1조 원 미만의 수주 공시 났었는데 수주 모멘텀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YG엔터가 좀 상승폭을 좀 키우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건자재 관련해서는 라이온 캠텍에 이어서 한샘, 하우시스, KCC, 현대리바트, NX까지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지금 톱2 이 두 종목의 움직임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보합권 정도, 현대차가 지금 마이너스권에 움직이고 기아차가 지금 낙폭을 더 키우면서 1%대 하락권의 움직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판매가 좀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 자동차주들은 움직임이 좋지가 않고 부품주 쪽에서도 좀 비중이 좀 큰 그 종목군들,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만두 이런 종목군들은 약세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허 의원님 이쪽을 좀 어떻게 볼까요? 일단 전자는 여전히 이제 7일 아니면 8일 날 이제 실적은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8일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저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8조 밑으로 나오면 장중에 좀 흔들렸다가 좀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흔들린 이후에. 그리고 자동차 쪽은 연비 과장 집단 소송 관련해서 일단 1차로 10억 정도, 쌍용차가 현대차가 10억, 쌍용이 2억인가 5억 정도, 2억이네요. 2억 정도 이제 물어주기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현대기아차가 5천억 물어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1,200명인가 추가로 더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충 곱해 보니까 한 20-30억 더 나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한 EU FTA 어제 9시 뉴스에도 나오던데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3년 만에 우리가 더 적자 보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해서 자동차 쪽도 지금 이번 달부터 관세 인하 폐지되고 해서 더 안 좋을 것이다 내수가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현대 기아차가 아마 그런 우려들을 그리고 또 중소형 자동차에서는 워낙에 연비 경쟁이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쪽이 좋기 때문에요. 그런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경영관님은 이 IT 쪽을 좀 봐주시죠. 지금 IT 부품주들 그동안 주가가 한 2달, 3달가량 상당히 좀 많이 내렸었던 종목이 오늘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크루셜텍이 가장 많이 오르고 지금 대덕지대스나 파워로직스, 이렌텍, 옵트론텍, 스맥 이런 종목들, 파트론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의 그런 차트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단기 바닥권에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 사무소 이 설립을 한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중국 진출이 좀 가시화된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온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중국 쪽에 아무리 사무소를 설립해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면 사면 안 된다 좀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중국 진출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 크루셜텍도 지금 예전부터 지문인식에 대한 이 모멘텀을 워낙 많이 받았었지만 이 신저가를 좀 내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는 못 간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크루셜텍도 올해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들 예상이 되고 딱히 모멘텀이라고 하면 향후에 중국 진출해서 중국 쪽에 이제 세트 업체들한테 지문인식 관련한 이제 부품을 좀 납품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제가 아까 장 초반에 이제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좀 2분기 하향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어느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다 마무리되었다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반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많이 떨어졌긴 했지만 3분기가 상대적으로 2분기보다는 좀 낫겠습니다. 나을 수는 있지만 이게 3분기부터 구조적인 성장을 다시 한다면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은 이미 꺾인 시세다 좀 이렇게 본다면 저가로 단타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파트론 같은 경우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단타에 대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끌어갈 만한 모멘텀들은
과연 없는 기업들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김경훈 연구원님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그 코스닥 시장에서 좀 강한 게 이제 바텍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1분기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60억 정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2분기에 한 9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이 기업은 오히려 더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이고 최근에 많이 빠졌었던 이 바이오 스페이스도 낙폭이 과대했는데 제가 회사에 어제 전화를 해봤는데 전혀 뭐 문제가 없다. 2분기 실적은 문제가 없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떨어지면 잡자. 계속적으로 좀 잡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뭐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관련주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DHP 코리아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뭐 중기적인 이제 조정권을 좀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내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뭐 삼천단제약도 여전히 뭐 신고가 패턴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나 뭐 제약 관련주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허준식 해설위원님은 어떤 섹터를 좀 공략할 만한 섹터를 뽑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증권주가 같이 오르는데요. 증권주는 항상 고민이 되는 섹터인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2004선인데 원래 증권주는 항상 이제 마지막 불꽃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증권주 올라가는 것이 또 이번 그 상승에서의 잔파죠. 이 상승에서의 또 마지막을 또 증권주가 마무리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되는데요. 어쨌든 증권주는 오늘 한번 그래도 좀 붙여볼 만한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뭐 그 인터넷 기반 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터넷 비즈니스 뭐 게임이라든지 그러니까 게임으로 이제 그 주도주가 나와 있는데 디지털 컨텐츠 쪽에서는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장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성에 큰 변화는 없는 모습이고 외국인 투자가들 수급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김경훈 연구원님, 장 초반에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그 의견을 좀 주셨는데 시각 변화가 없으신지 좀 전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뭐 지수 측면에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뭐 추세적으로 뭐 큰 주도 업종은 좀 힘들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건설주가 올랐다면 오늘은 뭐 조선주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 아침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금 2%대, 뭐 조선주 전반적으로 2에서 3%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전형적인 바닥권을 확인한 이 순환 매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매매의 관점, 실전 매매의 관점이라면 코스닥 개별주, 실적 되는 개별주로 좀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중기적으로 이제 차트 상으로 봐도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봐도 2차선을 지지할 만한 수급은 굉장히 선물 시장에서 많이 받쳐주고 있는 모양새가 포지션상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중기적으로 지표도 개선되고 있는 측면과 연계해서는 충분한 바닥권 시그널이 확인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허 의원님은 개장 전에 소형주와 그리고 코스닥 쪽을 주목하셨는데 오늘도 이쪽으로의 전략이 좀 가능할까요? 네, 지금 컴투스라든지 뭐 다음 그리고 뭐 바이오 쪽에 인트로메딕 오랜만에 좀 움직임이 있고요. 바이오 스페이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NL 뭐 종목이 오늘도 상당히 뭐 좋은 장세인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아주 좋은 흐름이 오늘도 거래소가 뭐 한 500개, 코스닥도 600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형주 섹터는 지금 현재 시간대로는 0.46%를 1701선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집계되고 나서는 1708선 5월 29일 날 장중에 찍었던 1708이 역사적인 고점인데 이것을 이제 또 시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기술적인 모양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는 소형주하고 코스닥 업종 코스닥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세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코스닥 쪽에 매기가 조금 더 몰리는 그 움직임이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래도 오늘 유가증권시장 2000선 회복하면서 지금 2003선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조선 섹터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지금 모두 다 고가를 좀 높이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200 내에서는 또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고가를 높이면서 5%가량의 상승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장초반 출발 동향 살펴봤습니다. 탑팀 중계석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